제가 따로 뭐 읽을까요? 예, 병원행 정경심 소셜미디어에 무언가 등장했습니다. 자, 어제 조 장관이 이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진 사퇴를 한 이후에 김민지 기자, 자진 사퇴한 그 시간에 정경심 교수 검찰에서 소환 조사 받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검찰은요, 정경심 교수를 오전 9시 반부터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사퇴 발표를 한 시각이 한 오후 2시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퇴 발표가 알려진 직후에 귀가 요청을 해서 귀가 조치됐다, 이런 소식입니다. 하지만 자택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조국 장관과 가족들은 그동안 이 정경심 교수가 몸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줄곧 해왔는데요. 그랬죠.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분명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을 주문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자연인 조국이 잘못 배성돼 왔습니다.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장관으로서 지시를 하거나 또는 지휘를 한 것이 아니라 사색이 된 아내가 전화를 바꿔줘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어머니가 소환이 됐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텐데요. 저희 어머니 건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예전에 대형 사고 후유증으로 항상 힘들어 하셨었는데 최근에 좀 이번 일로 악화가 된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가 남편의 자진 사퇴 소식을 접하고 뭐 약간의 충격을 받았을까요?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조사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원으로 간 그 몇 시간 후 밤 9시였습니다. 어젯밤 9시.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박노해 시인이라고 다들 아시죠? 박노해 시인의 동그란 길로 가다라는 시를 올렸습니다. 삶은 동그란 길을 돌아 나가는 것 쭉쭉쭉쭉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사했습니다라는 글을 정경심 교수가 직접 적었는데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간 사람이 밤에 박노해 시를 올리는 것은 글쎄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건데 너무 좀 지나친 문제 제기일까요?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일단 뭐 그 조기 귀가했던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정신적으로 좀 충격도 있었을 거고 가뜩이나 몸이 안 좋은데 집으로 가지 못하고 병원으로 갔다고 하는데 가서 좀 안정을 찾았겠죠. 예. 안정을 찾고 나서 정경심 교수가 페이스북을 시작한 게 그 SNS를 시작한 게 수사를 받고 난 이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이제 응원과 지지를 그 SNS 메시지를 통해서 받았고 저 박노해 시인의 시를 읽어보니까 뭐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심경을 저 시를 통해서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고 예. 말미에 이제 지지자들한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격려하고 걱정해 준 분들한테 감사했다고 한 말씀 단 건데 예. 물론 이제 그 수사받다가 말고 병원 가서 꼭 저런 것까지 올렸어야 되냐 이렇게 비판적인 시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조금 안정을 찾은 다음에 그 지지자들에게 SNS를 통해서 감사 인사를 한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박 의원님께서는 안정을 취한 이후에 저걸 뭐 올릴 수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약간 이게 오늘 좀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얘기가 좀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 자, 주진우 기자라고 다 아실 거예요. 자, 주 기자가 오늘 김민지 기자 무언가 얘기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 교수가 최근에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정 교수의 건강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이렇게 배경을 좀 설명했는데요. 오늘 라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라디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두개골 골절상을 당해서 사실 평상시에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자주 아팠고 자주 누워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런데 최근이라 하면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더 끌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결심을 앞당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숯불집회가 내가 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만들게 했고 그 시점은 아마 이 진단, 뇌경색 진단 때문이 아니었을까. 며칠 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들 처음 접하시는 내용이죠? 자, 주진우 기자가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를 이른바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한 셈이 됐는데 조국 사퇴 이유는 정경심 교수가 최근에 뇌경색,
뇌종양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좀 놀랄만한 지금 내용이죠. 예. 만약에 이제 주진우 기자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우리한테 받아들이잖아요. 예. 근데 일단 주진우 기자라고 하는 메신저를 보고 봤을 때는 저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 조금 의심이 가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뇌종양이라든지 뇌경색이라고 진짜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이제 정도가 어느 정도가 또 이제 문제가 되죠.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뇌종양도 예. 악성이 있고 또 악성 아닌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뇌경색 정도라면 제가 의학적 지식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뇌경색 정도면 사실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하. 그러니까 말도 어눌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예. 신체의 움직임 자체가 자유롭지 못하지 않나 싶은데요. 예. 지금 5차례 검찰에 나와 소환을 받았고 몇 시간 동안이나 조서를 다 열람을 해서 끝까지 읽어보고 그러면서 또 SNS에 올리고 그러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주진우 기자는 뭐 대표적인 또 이 친여 성향의 기자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또 조국 장관과 친분이 있고 그래서 저분이 밝힌 저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저도 애틋하게 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5차례 지금 소환을 받았는데 그래서 정경심 교수의 상태가 궁금해요. 그래서 소환됐을 때 그 화면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하. 근데 5번 전부 비공개 소환이지 않습니까? 지하 주차장으로 갔죠. 지난 국정농단 예. 사태 때 어땠습니까? 최순실, 정유라 거의 외국에서 끌려와가지고 화면에 서가지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줬지 카메라에 않습니까? 찍혔죠. 그리고 말 예. 그대로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경심 교수가 정말 얼마나 아픈지 저도 애틋하기도 합니다만 정말 국민들은 또 의심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제발 스스로라도 좀 나와서 좀 모습을 보여주고 얼마나 힘이 드시는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 상태인지 아. 또 저분을 직접 만나온 사람은 알 텐데 예, 국민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궁금증이 더 더해집니다. 예, 정 교수님 말씀하시죠. 자, 중반부에 유시민 이사장이 출연합니다. 그래서 사실 초반부터 이제 굉장히 호위무사 역할을 예, 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주진우 기자가 나타났어요. 어허. 그동안 사실 전혀 뭐 주진우 기자는 거론된 바가 그러고 보니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물론 뭐 김어준 씨하고 또 친분이다 이런 것 때문에 TBS에 출연했겠습니다만 예.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재밌게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저는 정경심 교수가 실제 뇌경색, 뇌종양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 사실 자체를 주진우 기자가 거짓말할 리는 없어 보이고요. 그것도 예. 바로 금방 확인될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자 어떤 부인 이른바 정경심 교수의 상태를 감안할 때 이건 저는 검찰 이른바 윤석열 총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보여지는 겁니다. 아하. 이런 어떤 것들을 다 메시지일까요? 감안해서 아. 기본적으로 신병철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몸이 저는 안 좋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읽혀지고요. 예.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부분을 좀 주목하는데요. 예. 여기서 오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윤중천 접대 의혹으로 지금 굉장히 뭐 한 언론사의 언론 보도에 인해서 한겨레가 보도했죠. 보도했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어떻게 보면 그날 오후에 지금 클리어 시켜줬단 말이에요. 해명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조사해봤는데 문제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준 부분을 언급합니다. 예.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께서 뭐 이를테면 주진우 기자한테 윤석열 총장을 좀 도와달라. 예. 뭐 이런 얘기까지 언급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인터뷰 말미에. 뭐 이런 것들이 일련의 어떻든 간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어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예. 뭔가 지금 결과를 내놓아야 될 시점에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인터뷰들이 나오는 것이 그 자체의 배경 자체는 좀 의구심이 들어 보인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제는 이 사람의 행보도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궁금합니다. 누굴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겠죠. 자, 김민지 기자.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 자진 사퇴 소식 접하고 뭐 보인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윤석열 총장은요, 2시 사퇴 발표 직전에 이제 법무부가 엠바고, 그러니까 보도 제한 시점을 걸고 한 1시 40분쯤에 기자단한테 사퇴문을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배포할 그 배포문을 미리 받아보고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냥 별다른 반응 없이 그냥 알았다라는 말만 짧게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냥 외부에 어떤 반응도 좀 내는 것이 조심스러웠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어쨌든 뭐 정치적 부담, 그러니까 검찰 수사로 인해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을 안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 반면에 오히려 자연인 조국에 대한 수사에 대한 속도를 더 높여갈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금 이 모습은 어제 이제 조 장관 사퇴 소식을 다 접하고 퇴근할 때 차 안에 앉아있는 윤석열 총장의 모습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굉장히 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고요. 예, 어제 저녁 퇴근할 때의 윤석열 총장 차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음 그래픽 좀 주시죠. 다음 그래픽이요. 예. 자, 조국 사퇴에도 검찰 수사는 원칙대로 갈 것 같습니다. 검찰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 전 장관의 사퇴가 진행 중인 수사에
자, 이거 변수가 안 됩니다.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수사는 원칙대로 뚜벅뚜벅 갑니다. 검찰은 이제 밑에 이 빨간 박스가 중요한 건데요. 이제 정경심 교수야 지금 여러 차례 소환했고 아마 몇 차례 더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자연인이 된 조국도 곧 소환하겠다라는 검찰이 방침을 딱 그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의 소환, 박 의원님 이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정된 수순으로 봐야 되겠죠? 아마 수사의 마무리 수순이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근데 이제 소환한다 그래서 곧바로 그게 어떤 사법 처리나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윤석열 총장이 당장에 그 어떤 거취를 정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제 정치검찰로 회귀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만 예. 당장의 조국 장관 사태에 따라서 본인도 어떤 거취의 변동이 생긴다면은 그런 일각의 비판을 인정하는 게 돼버리거든요. 어허. 때문에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 결과 또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 나온 뒤에 그 문제를 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만에 하나 그 수사 결과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예. 그렇게 된다면 이게 이제 과잉 수사였다는 그 여론의 역풍과 비판이 커지면서 예. 아마 그때는 직접적인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 전에 섣불리 거취와 관련돼서 어떤 언급을 하거나 어떤 움직임을 보이면 지금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고스란히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예. 선택은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이 자연스럽게 윤석열 총장의 거취는 조만간 정리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제 윤석열 조국도 물러났으니까 같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박 의원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자.